자, 어, 요것도 아직까지 이제 상대 속도로 문제를 푸는 상황인데, 빗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빗면에서 물체의 운동은, 모든 물체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물체들의 질량과 전혀 무관하게 뭐가 다 똑같다. 가속도가 동일하다까지. 그래서 이 물체나 같은 빗면에 있으면 가속도가 동일할 거니까 얘가 느려지면 얘도 그만큼 느려질 거다. 그래서 이 물체 운동에서 또 뭐가 변하지 않는다. 다가간다 또는 멀어진다는 상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이 모습에서 바로 판단해 보면 두 물체는 지금 다가가는 상황이야, 멀어지는 상황이야. 오케이? 다가가는 상황 몇 미터 퍼 세크로? 10이고 2니까 8미터 퍼 세크로 다가간다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 충돌까지 몇 초 걸리나? 얘들 현재 남아있는 둘 사이 거리를 보고 16m 남아있는데 다가가는 속도가 8이니까 몇 초 걸려? 2초. 2초 후에 두 물체는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 이거지. 자, 근데 만나는 위치를 줬어. A와 B는 어디에서 만난대? Q가 여기야. 만난다고 표현했으니까 2초 뒤에 두 물체 다 어디에 있어야 돼? Q에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얘를 좀 판단하기 편하겠네. 자, 얘는 2초 뒤면 Q에 다시 있다 했으니까 2초 뒤에 다시 돌아오는 운동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1초 지나면 반환점을 찍을 거고 다시 1초 지나면 B에 돌아오는 모습이네. 요거는 우리 많이 했잖아. 자, B가 2초 뒤에 다시 돌아오면 속도가 얼마 될 거다 당연히. 내려가는 2m per s 되는 게 B의 모습이다. 그러면 요 세상은 B면은 가속도가 얼마인 세상이에요? 2m per s로 올라가다가 2초 뒤에 마이너스 2m per s가 되는 세상이네. 가속도 얼마? 마이너스 2m per s 제곱이 가속도면서 하나 더 얘가 가속도가 2라는 거는 중력 가속도의 몇 배라는 거? 5분의 1배라는 거. 그러면 이 빗면의 기울어진 정도도 예상 가능하네. 이 높이 차이가 16m라면 같은 색이었네. 요거 높이 차이는 얼마다? 5분의 16m일 거다. 예상은 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A는 이까지 올라와서 충돌할 때 A는 속도가 얼마일까? A라고 가속도가 다른 게 아니야. B가 속도 얼마 감소했어요? 4 감소했으니까 A도 4 감소해서 속도가 얼마? 6m per sec. 이게 만날 때의 모습이다. 자, 기니디 봅시다. 기억. Q에서 만나는 순간 속력은 A가 B의 4배이다. 3배지? 2랑 6이니까 틀렸고. 리을. A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2초 후에 B랑 만난다. 맞죠? 2초 걸렸다. 디귿. B가 최고점을 찍는 순간을 물어보네. 이거는 몇 초 후의 모습이야? 1초 후의 모습이니까 1초 후로 대답해주면 되는데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다. 맞지? 그러면 1초 후에는 아직 남아있는데 몇 미터 남아있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돼. 16m 중에서 8m는 따라잡고 남아있는 게 8m인 상황일 거니까 A, B 사이 거리도 8m다 해주면 맞다 이거지. 오케이. 좋았어요.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자. 마지막 여기 89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문제에서 적혀 있는 상황은 걸린 시간이 동일한 구간인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문제 상황을 보니까 어떤 자동차가 5점을 지나서 이 지점까지 가는데 구간을 이렇게 나눠놨어. 10m 구간과 20m 구간. 근데 두 구간 모두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로 갔다? 2초로 갔다. 그래서 보통 상황이래 같은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운동을 사진을 찍은 모습이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는 모습이다 이거지. 자, 그리고 요 문제에서 조건들이 뭔가 구간의 전체 길이랑 구간을 가는데 총 걸린 시간을 이렇게 잘 주고 있기 때문에
각 점에서의 순간 속도는 우리가 살펴보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뭐는 살펴보기가 쉬운 거야. 첫 번째 구간은 2초 만에 몇 미터 가는 구간이야. 10m 가는 구간이니까 그래도 무슨 속도는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다. 평균 속도는 비교적 편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2초 만에 10m 가는 구간이니까 5m/s가 얘 평균 속도야. 그 다음에 20m를 가니까 2초 만에 20m 가려면 얘 평균 속도는 10m/s가 평균 속도야. 자, 평균 속도가 나왔는데 5m/s가 나왔는데 얘는 지금 빨라지는 운동하나 느려지는 운동하나? 처음 2초 동안 간 길이보다 나중 2초 동안 간 길이가 더 긴 거 보니까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 맞지? 그러면 이때 속도를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때 속도는 5m/s보다는 작고 이때 속도는 5m/s보다는 클 거야 맞지? 자 5m/s가 얘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어느 순간에 찍은 속도다 맞지? 요게 실제 속도야 5m/s 찍었어.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을 지나가면서도 10m/s라는 속도를 실제 찍었을 거야. 이 둘 사이에는 몇 초겠노? 이 물체가 5m/s를 찍었을 때와 10m/s를 찍었을 때 사이에 시간 차이는 몇 초겠어? 똑같이 2초일 거다. 왜? 요 구간이 2초짜리 구간이니까 요 시간과 요 시간이 몇 초 시간이야? 1초야, 1초. 그리고 요 시간과 요 시간도 1초잖아. 그래서 평균 속도 사이에도 몇 초? 2초 걸리면. 그럼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해석할 수 있겠네. 5m/s에서 10m/s 되는데 몇 초 걸린 거야? 2초 걸린 거니까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5m/s 제곱인 거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각 구간의 시작 끝, 요 세 가지 속도를 한번 찾아보자. 다시. 속도가 5에서, 실제로 속도가 5에서 속도가 10 되는데 잘못 적었죠. 몇 초? 요거 때문에 의아했구나. 오케이. 5가 아니고 내가 잘못 적었어. 2.5m/s 제곱이다. 오케이. 그러면 요때 속도는 얼마고? 요때부터 몇 초 지난 거고? 1초 지난 거잖아. 1초. 그러면 1초 지나서 2.5 더 증가해서 몇 초? 7.5m/s. 얘도 다 찾을 수 있겠다, 맞지? 처음 시작할 때는 속도 얼마? 5m/s에 1초 전이니까 2.5m/s. 얘도 12.5m/s. 곡하고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네. 여기가 1초일 때 모습이잖아. 여기는 3초일 때 모습이고. 얘들 둘의 시간의 중앙은 어디고 물어보면 여기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구간을 잡고 평균 속도를 찍은 모습을 봐도 누구를 구할 수 있다? 얘를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5와 10m/s의 평균 속도를 7.5로 해서 요때 지날 때 속도로 해줘도 되겠다 이거지. 약간 평균 속도의 평균 같은 느낌이에요. 항상 시간의 중앙에서 찍는 게 평균 속도니까. 오케이, 마무리는 저기 이제 다 했고 3번 5점으로부터 5m 떨어진 지점. 자, 5점 여기 그림이 너무 그래서 5점은 지금 2.5로 지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10m는 여기는 12.5 7.5 7.5m/s를 지나는 게 이게 지금 첫 번째 구간이야. 얘가 갑자기 여기서 5m라면은 이 구간의 절반이야. 길이로. 여기를 지날 때 속도가 얼마인지 묻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속도를 평균해서 적을 게 아니라 뭐를 평균해서? 속도 제곱을 평균해서 적어주면 이때 속도 제곱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요건 분수로 갈게. 2.5니까 2분의 5의 제곱은 4분의 25. 얘는 2분의 15니까 제곱이 4분의 225. 4분의 25와 4분의 225의 평균이 이때 속도 제곱이다 이거지. 그러면 평균 얼마? 4분의 125. 요때가 속도의 제곱이니까
요때 속도를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속도는 2분의 5 루트 5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어서 한번 가볼 텐데, 음, 자, 지어볼게. 여기서 얘들아, 자, 2초 뒤의 모습을 한 번 더 상상해 보자. 얘가 2초가 더 지나서 사진을 한 번 더 찍히면 여기 가 있겠지? 요 길이는 얼마겠노? 이 세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가 얼마일까?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가 5였잖아.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가 10이었잖아. 세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가 얼마겠노? 15일 거야. 어차피 이 평균 속도 간의 시간 차이가 또 몇 초 차이니까? 2초 차이니까. 그러면 세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 15로 가는 구간이 됐고 이동 시간은 2초니까 얘가 이동 거리가 얼마겠노? 30m 될 거야. 자, 여기서 규칙을 한번 볼 텐데 평균 속도가 계속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 가속도 2.5로 2초 간격이니까 평균 속도가 계속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 5씩 증가하고 있어. 바로 직전 구간보다 바로 그 다음 구간이 평균 속도가 5 더 빨라. 맞습니까? 근데 얘들 둘 사이의 거리가 평균 속도에 뭐를 곱한 거야? 시간을 곱한 거잖아. 첫 번, 두 번째 구간보다 세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가 5 더 빠른데 그걸로 2초 가잖아, 둘 다. 그러면 세 번째 구간의 길이가 두 번째 구간, 직전 구간의 길이보다 항상 몇 미터 더 커야 돼? 10미터 더 커야 돼.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 첫 번째 구간의 길이가 10m가 된 이유는 평균 속도가 5로 몇 초 가는 구간이니까? 2초 가는 구간이니까. 두 번째 구간의 길이가 10m, 20m가 된 이유는 평균 속도가 5만큼 더 증가했어. 이걸로 2초만큼 가니까 20m 간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평균 속도가 직전 구간보다 얼마 더 증가했어? 5 더 증가한 속도로 2초 가니까 또 얘보다 몇 미터 더 많이 가는 거야. 10m 자꾸 더 많이 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동일하게 사진을 찍을 때는 각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거지.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나? 자, 지금은 이 각 구간의 길이가 10m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일정하게 증가한다 하는 구간의 길이의 차이를 델타 S라고 한다면 요거를 풀어서 한번 해쳐보자. 자, 왜 여기서 각 구간의 길이가 10m씩 계속 증가하게 됐을까? 먼저 평균 속도부터. 각 구간의 평균 속도는 이 사진 찍는 모습이 몇 초 간격이니까? 2초 간격이니까 평균 속도 사이에도 몇 초 걸렸다? 2초 걸렸다, 2초. 그래서 2초라는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가속도가 A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평균 속도의 매 증가량이다. 맞죠?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가 요만큼 차이 날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평균 속도의 차이 때문에 여기에 t를 한 번 더 곱하면 평균 속도 증가량의 구간의 길이, 시간을 곱했으니까 각 구간의 길이가 차이 나게 된 이유가 얘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t 제곱으로 나눠주면 t 제곱분의 델타 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어떤 물체가 처음에 5m 같고 이 물체는 전부 다 같은 시간 간격 뭐 2초? 2초라는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봤더니 얘가 그 다음에 15m 갔대. 그 다음에 얼마 가겠노? 어차피 여기서 더 많이 간 만큼 한 번 더 많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25m 이렇게 가게 될 거야. 그러면 2초 만에 5m, 2분의 5가 여기 평균 속도야. 2초 만에 15m, 2분의 15가 평균 속도야. 그러면 평균 속도가 얼마 증가했노 보니까 평균 속도가 얼마 증가했어?
5 증가했어. 5. 그 이유가 가속도 곱하기 2초 지났으니까 5 증가한 거야. 그러면 평균 속도의 차이 때문에 길이의 차이가 생긴 거잖아. 평균 속도의 차이에 얼마 곱해서 2 곱하면 길이의 차이가 되는 거야. 이 길이 차이가 계속 얼마씩 만들어내고 있어. 10씩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가속도는 얼마다? 4분의 10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으면 얘들의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할 건데 그 일정한 증가량을 시간의 제곱, 구간의 시간의 제곱으로 나누어주면 가속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 유형분석 19번. 자,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이에요. 얘는 시간 간격이 일정한 건 아니지만 푸는 스타일이 똑같아. 자, 10m/s, 15m/s가 두 구간에서 평균 속력이야. 자, 첫 번째 구간은 몇 미터짜리? 30m짜리다, 맞지? 자, P에서 Q까지 얘가 내려가는 동안 P를 지날 때 속도도 있을 거고 Q를 지날 때 속도도 있을 건데 평균적으로 P에서 Q까지 얼마로 갔대요? 10m/s로 갔대.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노? 3초 걸렸을 거야, 3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빨라졌으니까 평균 속도가 증가했어. 자, Q에서 R까지 보니까 평균적인 속도가 얼마래요? 15m/s야. 15m/s로 똑같이 30m 갈 거니까 두 번째 QR 구간에서 시간이 몇 초? 2초 걸릴 거야, 2초. 자, 요게 평균 속도인데 첫 번째 구간에 P를 지날 때는 얘보다 느리지만 Q를 지날 때는 얘보다 빠를 거야, 맞지? 그러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서 어떤 특정 시간에 평균 속도 찍었을 거야. 10m/s. 그리고 Q를 지나 R로 가면서 얘도 평균 속도 15m/s를 찍었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10m/s였다가 15m/s 되는 데까지 요 시간은 몇 초일까? 요 시간의 절반 몇 초? 1.5초. 요 시간의 절반 몇 초? 1초니까 총 시간은 2.5초. 얘가 2.5초 걸려서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을 거다. 그러면 가속도 얼마입니까? 10m/s랑 15m/s 되는데 2.5초 걸렸대. 가속도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속도가 5m/s 빨라지는데 2.5초 걸렸잖아. 그러면 가속도는 2m/s 제곱이 가속도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 출발할 때 P점을 지날 때의 속도는 얼마였을까 볼 건데 요 때는 요 평균 속도를 찍을 때 10m/s보다 몇 초 전 상황이야? 1.5초 전 상황이다. 맞죠? 그러면 가속도 2로 1.5초 전이면 속도가 3 증가하기 전이잖아. 그래서 얘 속도는 7m/s일 거다. 그러면 모든 점에서 속도는 다 찾을 수 있을 거야. 시간은 이제 가속 시간 해서 곱하면 되잖아. 자, 요 x 찾아보자. x는 그러면 요거는 몇 미터고 물었네. 출발해서 속도가 7m/s가 될 때까지 이동 거리 물었어. 음. 네, 시간보다는 가속도 2로 x만큼 가속됐더니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 이렇게 생겼다 가지면 돼. 밑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a가 가속도 2고 x만큼 가속이 되었더니 속도가 0에서 7이 됐으면 속도 제곱이 얼마 증가했다? 49 증가했다. 그래서 x는 4분의 49m다. 그러면 또 같은 방법 쓸 거예요. 얘가 도착선 지날 때 이때 속도는 얼마겠노? 묻는 거는 100m 가속돼서 가질 수 있는 속도가 얼마니? 묻는 거잖아. 그래서 가속도 2로 100m 가속되면 속도 제곱이 얼마 증가해야 되노?
400이 증가했는데 맞지? EAS니까. 그러면 속도 제곱이 400 증가하면 마지막 속도는 20m/s다. 그러면 뒤에 밑에 잘렸는데 기니 뒤에 한번 해보자. 그 기니 뒤에 있지? 기억 가속도는 4라 했으니까 틀렸지? 2였고 니은 출발선에서 P까지의 거리는 4분의 49m니까 12m 틀렸네. 디귿 도착선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20m/s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등가속도 직선운동하는 모습인데 얘는 시간 간격을 조금 뭔가 겹치게 잘랐어. 얘가 1초, 얘가 2초, 얘가 1초 구간이야. 그러면 하나가 부족하다 맞지? 여기서 얘를 좀 나눕시다. 1초, 1초. 여기 2초일 때 모습으로 한번 보면 모든 구간이 몇 초고? 1초다 맞죠?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일정하게 자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형태가 각 구간의 거리는 조금씩 증가할 거야. 근데 그 증가하는 정도가 같다 하는 걸 한번 이용해 보자. 그러면 2초일 때 얘의 모습까지 요거랑 요거랑 각각 몇 미터 되겠노? 20에서 증가했고 또 한 번 증가했고 한 번 더 증가해서 몇 미터 됐어? 50미터 됐으니까 얘가 30미터고 얘가 40미터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얘 가속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비행기는 빨라지고 있나 느려지고 있나? 그러면 빨라지는 가속도를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찾으면 되나? 속도를 여기 이런 기준선을 지날 때 속도를 바로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평균 속도를 한번 타고 갈 거예요. 첫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가 그래도 얼마고? 1초 만에 몇 미터 가는 구간이고 20미터. 그러면 평균 속도가 20m/s야.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가 얼마고? 1초 만에 30 갔으니까 30m/s가 두 번째 평균 속도예요. 그러면 이 두 평균 속도 사이에도 몇 초 걸렸나? 1초 걸렸을 거 아니야, 1초. 그러면 1초 만에 얘 속도가 10m/s 증가했으니까 가속도 얼마다? 10m/s 제곱이다. 근데 요걸 이제 우리가 아까 배운 식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아까 식에 의하면 어떻게 했어? 각 구간의 길이가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그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뭐 때문에 증가했다? AT 제곱 때문에. 그래서 얘를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주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했어요. 지금은 각 구간이 몇 초짜리 구간이고 1초짜리 구간이고 그 다음에 각 구간의 길이는 얼마씩 길어지고 있어? 10m씩 길어지고 있으니까 가속도 10 나온다. 오케이. 기니 뒤에 가봅시다. 기억 그래서 틀렸고 니은 기준선 제일 처음에 속도 묻네. 제일 처음 속도는 여기 평균 속도에서 타고 가면 되겠네. 요거에 몇 초 전이야? 0.5초 전이다 맞죠? 그러면 가속도가 10이니까 0.5초 가속되면 5가 증가한 거예요. 얘다 이거지. 그러면 기준선 통과할 때의 속도는 15m/s다 해주면 될 거고. 이건 1초에서 3초까지 이동 거리는 30m, 40m에서 70m 해줍니다. 이것도 나왔으니까 1초에서 3초까지 70m 이동했으면 평균 속도 얼마인데? 1초에서 3초까지 끊어서 보면 35다 맞지? 그거는 몇 초일 때 속도? 1초에서 3초까지로 구간을 잡아서 평균 속도를 구했으니까 몇 초인 순간 속도가 35로 한 거야. 2초인 순간 속도가 35로 한 거지. 2초인 순간 속도는 35다 이렇게 해줘도 돼. 오케이.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는 그러면 시간을 좀 줘볼게. 한번 풀어봐봐.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은 운동은 좀 파악을 해봤어? A는 무슨 운동하노? 몇 초 A의 위치가 일정하게 변한다, 맞지? 자, A는 여기가 기준선이 위치가 0인 점이 기준이고 A는 1초 지날 때마다 3씩 위치가 변하고 있어. 그래서 4초 지나면 여기 있다 했으니까 A는 등속도 운동이야. 속도 얼마로? 1초에 3m씩 가니까 3m/s가 얘의 속도예요. 자, B의 위치는 출발이 12m 위치야. 여기서 기준이야. 12m 위치고 그 다음에 1초일 때 위치를 우리가 몰라. 근데 2초일 때 위치는 살아있어. 여기가 얘 2초일 때 위치야. 자, 그 다음에 1초일 때 위치를 모르고 0초일 때는 여기까지 갔대. 아, 4초일 때. 4초일 때는 0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야. 자, 얘는 처음 2초랑 나중 2초 가는 게 길이가 다르다, 맞지? 그러면 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길이가 줄어든 거 보니까 얘는 속력이 느려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왼쪽으로 하고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0초일 때고 0초에서 2초, 2초에서 4초로 끊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맞지? 자, 그러면
0초에서 2초까지 몇 미터 갔어요? 8m 갔네. 그러면 2초 만에 8m 갔으니까 얘는 평균 속도가 얼마야? 4m per sec를 구할 건데 요거를 여기서 끝내지 말고 요런 생각도. 얘는 몇 초일 때 속도다? 1초일 때 속도일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까지도 4m 이동했어. 4m. 몇 초 만에? 2초 만에. 그러면 평균 속도 얼마예요? 2m per sec가 얘들 평균 속도다. 맞지? 요게 몇 초일 때 속도야? 3초일 때 속도야. 3초일 때. 그러면 1초일 때 속도가 4고 3초일 때 속도가 2면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1초에 얼마씩 줄어든다? 1씩 줄어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출발할 때 속도가 뭐였고? 5였고 5에서 1초 줄어들어서 4 됐고 1초 줄어들어서 3이 됐고 2가 됐고 여기서 1이 됐네. 자 그러면 1초일 때 얘 위치를 보면 얘 위치가 뭐 요쯤 좀 많이 갈 거야. 뭐 이쯤 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 3초일 때 위치가 이쯤 된다 했을 때. 지금 저기 표에서 묻는 위치는 이게 x2고 이게 x1이야. 여기서부터 1초일 때 위치와 3초일 때 위치. 그래서 기억에서 묻는 거는 x1-x2가 얼마니 묻는 거는 여기와 여기 차이. 1초에서 3초까지 얘가 얼마나 갔니? 이거 묻는 거야. 그러면 1초부터 3초까지 얼마나 갔니는 뭐가 그 속도를 대표할 수 있어요? 2초일 때 속도가 대표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그러면 2초일 때 속도가 얼마였어? 3이잖아, 3. 맞지? 그러면 3으로 2초 동안 간 거니까 몇 미터 갔다? 6미터 갔다. 해가지고. 그러면 x1과 x2의 차이는 6이다. 맞죠? 니은 0초일 때 B의 속력은 얼마니? 0초일 때 B? 5m per second. 그 다음에 2초일 때 A와 B의 속력은 같다. 얘가 2초일 때 속도가 3 찍었잖아, 맞지? 이게 얘 전체 0초에서 4초까지의 무슨 속도야? 평균 속도야. 그러면 얘랑 똑같이 0초부터 4초까지 갔으니까 12m 갔잖아. 그래서 둘 다 몇 미터 per sec로? 3m per sec로 평균 속도 찍고 있는 게 2초일 때다. 알겠지? 그래서 2초일 때 A와 B의 속력 같다 했으니까 맞죠? 일단 요걸로 요번 단원은 끝이거든. 이 단원 끝인데 뒤에 숙제를 우리 5번 숙제가 58번까지인가 였잖아. 맞지? 그 59번부터 끝까지 다 풀면 되는데 59번부터 136페이지 82번까지 풀 건데 뒤 중간에 몇 문제 그거는 제외하고 풀자. 그 132페이지에 71번부터 78번까지 71부터 78까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 풀어봅시다. 요 뒤에도 지금 진도 좀 나가서 숙제 좀 나갈 수도 있는데 숙제 자체가 한 20문제 안 될 것 같아. 지금 조금 밀려있는 학생들 있지, 숙제. 요번 숙제가 많았잖아. 요번에 숙제 조금 낼 거니까 좀 밀리지 말고 같이 해온니? 클리닉 때 확인하고. 오케이. 뒤에 다음 달은 나가자. 페이지 몇 페이지고? 150페이지. 자, 핑거 운동. 우리가 앞에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배웠다면 이번에도 운동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배울 운동은 항상 등가속도 운동인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속도를 직접적으로 구해보는 연습을 좀 해볼 거야. 자,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요거는 했어. 시그마 F는 MA는 했어. 기억나나? 자, 얘가 질량이 2kg인데 이런 물체가 오른쪽으로 6N을 받고 왼쪽으로 2N을 받으면
얘는 어떤 가속도로 운동을 할까 이거지. 그러면 힘을 조사해서 그 합을 구하고 플러스 6과 마이너스 2니까 합이 오른쪽으로 얼마? 4뉴턴. 이게 지금 뭘 찾은 거냐면 이거 찾은 거야 이거. 합력. 그러면 시그마 F가 가속도를 만들어내는데 뭐가 크면 가속도가 잘 안 만들어져?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식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얘는 질량이 2라 했으니까 얘가 4고 얘가 2니까 가속도 얼마입니까? 힘의 방향대로 오른쪽으로 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할 거다. 요거까지 구한 방법을 배우는 게 이제 이번 단원이고 얘를 구했어. 구하면 이제 앞에 거 우리가 이용하면 되잖아. 가속도 2로 어떻게 운동하는지는 앞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 그걸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뭐 그래프는 나왔으니까 확인해 보자. 가속도와 힘의 관계야. 당연하지 뭐. 가속도와 힘의 관계니까 질량이 일정하면 주는 거야. 질량이 고정되어 있으면 힘을 2배, 3배, 4배 주면 가속도도 2배, 3배, 4배 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가속도랑 요 이거는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가속도를 이제 대변해 주는 거고. 기울기 1대 2대 3이다 맞죠? 그러면 힘을 F, 2F, 3F 주면 같은 물체에게 가속도를 2배, 3배 만들 수 있다. 음. 만약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다음에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도. 자, 가속도랑 질량의 관계니까 힘은 고정시켜 놓고 같은 힘을 줬을 때 질량을 2배, 3배, 4배 하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더라?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줄어들더라 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량 M, 2M, 3M을 똑같은 힘으로 밀어줄 때 가속도가 1대 2분의 1대 3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든다. 여기는 반비례 그래프. 가속도랑 질량은 힘이 똑같을 때 반비례 그래프다. 넘어갑시다. 가자. 유연문서 바로 갈게요. 1번. 자, 이 물체한테 위로 힘을 준다. 그러면 이 물체 어느 방향으로 운동시키겠다는 거야? 위아래. 위아래로 운동을 할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 표시가 안 되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표시해야 돼. 뭐를? 중력. 중력은 까먹으면 안 돼요. 20뉴턴. 20뉴턴은 기본으로 받는 거야. 자, 먼저 힘을 이렇게 주네. 0초에서 2초까지는 얼마? 2초에서 4초 얼마? 그러면 쪼개서 생각해 보자. 0에서 2초까지는 이 물체는 어떻게 운동하노? 위로 얼마 받고? 30뉴턴 받고. 아래로 얼마 받고? 20뉴턴 받으면서 운동하는 질량이 2kg짜리 물체네. 그러면 우리가 요 시그마 F는 MA라는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물체는 합력이 얼마입니까? 위로 10뉴턴 받는 거다 맞죠? 그래서 이 물체는 가속도 얼마로? 10뉴턴 받는 2kg짜리 물체니까 가속도 얼마로? 위로 5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시켜보자. 자, 이 물체 출발했어. 가속도 5로 2초 동안 이동시키면 돼. 자, 올라가겠지. 올라가서 이 물체는 2초 뒤에 속도가 얼마 되노? 가속도가 5로 2초 지났으니까 10m/s 되고 얘는 몇 미터 올라가면 돼요? 등가속도 운동이다. 0에서 10 찍으면서 평균 속도 5로 2초 올라갈 거니까 10m 올라간 게 이게 2초일 때 모습이다. 그치? 얘가 0초일 때. 자, 이제 바뀐다. 2에서 4초까지는 주는 힘 F가 바뀌어. 얘가 20뉴턴 준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 물체는 위로 20, 아래로 20뉴턴 받는 이런 물체가 됐네. 이 물체 무슨 운동하노? 아니다. 시그마 F가 0이면 속도가 0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0이 되는 거야? 가속도가 0인 거야. 가속도가 0인 물체가 하는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야. 속도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속도로 꾸준히 가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얘가 2초 동안 이 속도로 꾸준히 갈 거예요. 여전히 속도는 10일 거고
얘가 2초 동안 가면 몇 미터 올라가요? 20m 올라갈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는 4에서 6초. 자, 4에서 6초 동안은 힘을 안 줍니다. 그러면 얘는 자기 중력만 받아야 돼. 힘을 안 준다고 힘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중력을 무조건 받는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자기 중력만 받았을 때 그 물체의 가속도는 항상 연직 아래 방향으로 얼마의 가속도? G 10m 제곱의 가속도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요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2초 동안 하면 돼. 처음 시작 지점이 4초일 때가 지금 이 상황이야. 자, 이때부터 이런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 시킬 거야. 자,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니까 얘는 느려지겠지. 그러면 일단은 이 2초라는 걸 보기 위해서 반환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얘가 지금 속도가 10이잖아. 정지하는데 몇 초 걸려? 1초면 정지야. 그러면 이 2초라는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갔다가 1초, 돌아오는 1초. 그렇게 2초 지났다 이거지. 그러면 6초일 때 얘 모습을 여기에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얘의 운동 속도의 상황은 아래 방향으로 꺾여서 10m/s가 되어 있을 거다. 얘는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다. 요게 6초, 요게 4초, 5초는 여기.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총 이동 거리네. 그러면 얘만 구하면 되겠다. 얘 얼마고? 10m/s로 올라가다가 최고점까지 이동 거리, 정지로 마무리. 평균 속도 5로 올라갔고 몇 초 올라갔어? 1초 올라갔으니까 몇 미터? 5m. 그럼 총 이동 거리는 10m, 20m, 5m 갔다가 다시 5m 돌아왔으니까 총 이동 거리 40m. 오케이. 자, 이 문제는 같은 크기의 힘을 일정하게 주면서 끌어당길 거야. 당겨서 여기에 있는 물체를 등가속도 운동시킬 건데 첫 번째 실험은 수레만 당겼을 때고 두 번째 실험은 수레에 줄을 하나 올려놓고 실험을 했대. 그러면 질량의 변화를 준 거다, 맞죠? 자, 수레에게 어떤 일정한 크기의 힘을 주고 지금 실험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노? 0초, 0.1초, 0.2초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네. 그러면 몇 초 간격으로? 0.1초 간격으로 동일하게 사진을 찍고 있다, 맞지? 이거 오늘 배웠잖아. 등가속도 운동 시킬 거야. 그리고 0.1초마다 사진을 찍을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일정한 간격이 그 거리가 증가할 거야. 일정하게. 자, 첫 번째. 여기서 0.1초 동안 몇 센티미터 갔어? 4cm 갔어. 자, 그 다음 0.1초 동안은 몇 센티미터 갔어요? 오케이, 8cm. 위치가 변한 걸 봐야 돼. 그 다음에 0.1초 동안은 몇 센티미터? 12cm. 예상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얼마 될 걸 예상할 수 있어? 16이 될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모습에서 보니까 이 각 구간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씩 증가하고 있어? 4cm씩 증가하고 있어. 요거를 뭘로 나누면 바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더라? 시간 간격의 제곱으로 나누면 바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 수레만 매달고 힘을 줬을 때 수레의 가속도가 얼마다? 4cm는 100배 하면 미터 돼. 그래서 4m per 세크 제곱 되는 거예요. 요게 얘 가속도야. 자, 근데 두 번째 실험은 추를 올려놓고 하니까 아무래도 질량이 커졌잖아. 그러면 가속이 잘 안 될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구간 거리가 2cm로 줄었어. 두 번째 구간은 4cm. 세 번째 구간은 6cm. 그러면 두 번째 실험에서는 각 구간의 길이가 얼마씩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노? 2cm. 그러면 그 2cm를 또 시간 간격은 0.1초니까 0.1을 제곱으로 나누면 두 번째 실험에서의 가속도가 나올 건데 그게 2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질량비를 구해야 돼. 자, 수레의 질량이 M1이라는데 M1만 당길 때는 가속도가 4야. 근데 M1에 M2를 올려서 실험을 해보니까 가속도가 2로 줄었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4에서 2로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중요하겠나? 아니면 2분의 1배 됐다가 중요하겠나? 그치? 2분의 1배 됐다가 중요한 거야. 왜 가속도가 절반이 됐을까? 같은 힘을 줬는데 질량이 몇 배 돼서? 2배로 늘어서. 그러면 수레를 실었을 때랑 안 실었을 때가 질량이 2배 차이 난대. 추를 실었을 때랑 추의 질량과 수레의 질량은 몇 대면? 1대 1이다 이거지, 1대 1. 자기랑 똑같은 질량을 하나 실으면 전체 질량이 2배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속도가 절반이 되었다. 추의 질량과 수의 질량은 1대 1이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네.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질량이 다른 두 사람이 손바닥 치기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물리에서는 이 손바닥 치기를 하면 작용과 반작용을 받는 거예요. A가 B랑 손바닥 치기를 하면 A가 B를 밀겠지. 근데 작용만 있으면 안 되잖아. 항상 반작용이 있잖아. 그러면 A가 B를 밀면 B도 A를 뭐 한다?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A랑 B는 똑같은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는 것밖에 없어. 근데 질량이 다르니까 이 질량 차이 때문에 뭐가 차이가 생기는 거야? 가속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힘은 똑같이 받아도. 그래서 B가 밀리는 거 보니까 B는 0.4초 밀려서 속도가 6 됐어.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0.4초 만에 6이 변했으니까 얘는 가속도를 물어보면 0.4분의 6 해주면 되지. 가속도가 15m/s 제곱이에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A는 반대로 밀려서 A를 마이너스로 표현했는데 0.4초 만에 A는 속도를 마이너스 4를 찍게 됐어. 그러면 A는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이다 맞지? 얘도 마찬가지로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결과값인 가속도를 비교할 거야. B는 가속도가 15고 A가 가속도가 10인 이유가 3대 2인 이유가 반대로 질량이 누가 더 무거워서 A가 더 커서. 그래서 A랑 B의 질량이 3대 2다 보니까 같은 힘을 받아도 가속도가 얘보다 얘가 3대 2로 더 잘생기더라 이거지. 근데 B의 질량이 50kg이라 했으니까 A의 질량은 75kg이다. 기니디 보자. 기억 0.2초일 때 A의 가속도는 뭐 언제 물어봐도 상관없지 똑같으니까. A의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다. 맞고. 니은 0.2초일 때 R자임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이거잖아. R자임 얘밖에 없잖아. 그럼 갖다 대야지. 틀렸고. 이거 A의 질량이 75kg입니다. 맞죠? 오케이. 네. 자, 넘어가서 하나 보겠는데 얘는 그 문제 자체가 그냥 완전 운동 문제야. 그러니까 앞에 단원이랑 추가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A가 질량이 2m이고 B가 질량이 m이잖아. 그러면 질량이 A가 2배 더 크다 맞지? 근데 힘은 거꾸로 A보다 B가 몇 배로 많이 받았어? 2배로 많이 받았어. 그러면 가속도가 차이가 나겠지. 가속도가 A랑 B가 몇 대 몇으로 차이 나겠나? 질량이 2배 더 큰 물체한테 힘도 2배로 많이 줘야 가속도가 동일한데. 질량은 얘가 2배 더 큰데 힘은 오히려 얘가 2배 많이 받았잖아. 그러면 가속도는 얘가 얘보다 클 거야. 몇 배? 4배 클 거야, 4배. 그거를 말로 줬으면 1단원 문제, 앞에 단원 문제. 근데 지금은 우리한테 그걸 구하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배운 게 그거고, 이제 얘 가속도가 A면 얘 가속도가 4A다 하고,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앞에 단원에서 푼 거. 풀어보자. D1과 D2 길이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다. 네. 자, 같이 가봅시다. 자, 일단은 상황 설정 이래. 먼저 얘를 먼저 당겼어. 동시가 아니고. 얘가 이까지 딸려와서 속도 붙었을 때 여기를 동시에 출발했어. 그리고 A, B가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이까지 갔대. 그러면 A의 이 모습과 B의 이 모습을 또 뭐를 같게 맞춰놨노? 시간을 동일하게 맞춰놨다, 맞지? 그러면 같은 시간, 같은 거리 이동해야 되니까 평균 속도 같다 이렇게 갈 거야. 자, 일단은 이 처음, 나중 속도를 표현을 해놔야 평균 속도 같다로 뭔가 문제를 풀어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속도만 좀 표현하자. 자, 어차피 우리가 쓸 게 그거야. 여기랑 두 물체의 이 이동 시간이 같은데 가속도는 얘보다 얘가 4배 더 크잖아.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B보다 A가 4배 더 크다 이거 써먹을 거야. 그러면 B는 얼마 증가했다 하고 4x 증가했다 하고 A는 얼마 증가했다 할 거야. x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B의 처음 속도는 어차피 0이니까 여기를 얼마 주면 돼? 4x 주면 돼, 4x. 근데 문제는 A의 처음 출발했던 속도를 모르잖아. 그러면 이런 거는 V 하나 주면 돼. V 주고 얘를 V 플러스 X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속도를 잘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쓰려고 했던 평균 속도 같다 쓸 거야. 그러면 A의 처음과 나중 속도의 합이 2V 플러스 X. B의 처음 속도, 나중 속도의 합이 4X. 요게 둘이 지금은 같은 거예요. 평균 속도가. 그래서 X를 V로 표현해 보니까 3분의 2V. 맞지? 그래서 얘가 3분의 5V 이렇게 됐어요. 마무리는 여기서 이 거리랑 그 다음에 이 거리. 요거 B를 묻네. 거리의 B는 크게 두 가지야. 거리의 B는 평균 속도랑 시간을 곱한 거를 B를 세워서 풀든지 아니면 그 속도 제곱 변화량으로 B를 세워 풀든지 쉬운 쪽으로 가주면 돼. 근데 여기는 봐봐요.
시간은 몇 대 몇이고. 자, 첫 번째 구간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두 번째 구간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대 몇인지 물어봤어. 그러면 A가 하는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러면 시간의 B는 어디에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속도가 변했는 모습에서 쉽게 시간의 B를 구할 수가 있어. 여기서 얼마 변했어? V 변했고 여기서는 얼마 변했어? 3분의 2V 더 증가했잖아. 그러면 시간도 V 3분의 2V니까 1대 3분의 2야. 그러면 여기가 3T초면 여기는 2T초야. 자, 평균 속도는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 2분의 V고 여기서는 평균 속도가 얼마야? 3분의 5랑 V 합이 3분의 8이고 2로 나누면 3분의 4V다 맞죠? 그러면 평균 속도가 몇 대 몇이에요? 2분의 1과 3분의 4는 몇 대 몇인 거야? 물어보면 뭐 3, 2 넘겨서 3대 8이야. 그래서 얘가 3대 8의 평균 빠르기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3으로 3t 관계 이 구간이고 8로 2t 관계 이 구간이니까 구간의 길이비는 몇 대 몇이냐? 9대 16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어, 이렇게 찾기보다는 어차피 가속도가 동일하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야. S를 구하는데 V 데타 T로 간 게 지금 방법이야. 근데 V도 다르고 데타 T도 다르니까 몇 대면 몇 대면 비교해서 곱해서 결과를 만들었어요. 근데 가속도는 동일한 상황이니까 이걸로 가보면 가속도가 어차피 동일하니까 이것만 구하면 이게 누구 B야? 그냥 얘 B야, 얘 B. S B야. 그러면 각 구간 0에서 V 됐고 V에서 3분의 5V 됐으니까 V제곱을 0에서 V제곱 변한 거고 V제곱에서 3분의 5의 제곱은 9분의 25잖아. 그러면 V제곱에서 9분의 25가 되면 9분의 16V제곱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V제곱 증가시키는 길이 9분의 16제곱 증가시키는 길이니까 V제곱 증가시키는 길이 길이 자체가 몇 대 몇이다. 9대 16이다 바로 가주면 돼.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보자. 정리하고 밑에 거. 질량은 다른데 힘은 똑같이 받는 뭔가 상황이네. 그러면 가속도가 다를 거를 예상을 하고 가속도가 몇 대 몇인지 보고 얘들이 가속도가 차이가 나니까 한 놈은 덜 오고 한 놈은 많이 올 거야. 그 길이 비를 잘 조사를 해서 얘들이 어디서 만날 거다를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질량 한번 확인하고 얘보다 얘가 얘보다 3배 더 크네. 질량은 3배 더 큰데 힘은 똑같이 줬잖아. 가속이 잘 안 될 거야. 얘가 가속 잘 되고 몇 배 잘 돼요? 3배. 자, 그러면 한 놈은 정지에서 가속도 A로 가속이 되면 한 놈은 정지에서 가속도 3A로 가속될 거야. 일단 가속도가 3배 크면 속도가 3배 빠르다는 아니야. 아니지만 그래도 가속도가 3배 크면 속도가 3배 많이 증가한다는 맞잖아. 맞니? 자, 근데 둘 다 처음 속도가 정지니까 속도가 증가한 만큼 자기 속도인 거잖아. 처음에 정지니까. 그래서 얘가 1 증가하면 얘는 3 증가할 거니까 항상 매 순간 얘가 얘보다 몇 배 더 빨라. 3배 더 빨라. 어떤 한 물체가 모든 순간, 매 순간 어떤 다른 한 물체보다 3배 더 빠르면 거리도 3배 많이 가겠지, 당연히. 그러면 총 이동 거리 4m 가서 만나야 되면 얘들 둘이서 어디서 만난다는 거야? 얘가 1m 가면 얘는 몇 미터? 3m 와서 만난다는 거야. 여기 와서. 근데 그 충돌 시간이 몇 초 지났대? 1초 지났다 했으니까 이 A라는 물체는 운동인지 어떻게 정해진 거야? 1초 만에 몇 미터 와야 돼? 1m 와야 돼. 그러면 A는 여기 그림 돼 있네. A는 만날 때 속도가 얼마겠노? 등가속도 운동에서 1초 만에 1m 와야 돼. 평균 속도가 1을 찍어야 되는데 처음에 정지였잖아. 그러면 얘가 속도 얼마로 마무리? 2m/s로 마무리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듯이 충돌할 때 B는 속도가 얼마로 마무리? B는 A보다 항상 몇 배 더 빠르다 했어? 3배. 그러면 B의 속도는 6m/s의 모습으로 충돌할 거다 이거지. 기니디 가보자. 기억. 충돌 직전 가속도의 크기는 사실 가속도는 변하는 게 아니라서 충돌 직전으로 물어볼 필요는 없어. 가속도는 항상 B가 A의 3배다 맞죠? 자, 니은 힘을 물어보니까 알짜 힘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가속도 찾아야 돼. 자, 뭐 다 있네. 정지에서 1초 지나서 얘가 속도 2 됐으니까 A는 가속도가 얼마인 거야? 2다 맞지? 질량이 3kg인 물체를 A를 가속도 2로 가속시키려면 힘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묻는 거니까 얼마 필요해? MA 6 필요하다 해서 6 맞죠? 마지막 디귿 충돌하는 순간 A와 B의 속력 차이는 4m/s이다. 속력 차이 4m/s 2랑 6이었잖아. 차이는 4m/s다. 맞다. 오케이. 시그마 F는 MA 좀 기억해 주고 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뒤에 조금만 더 낼게. 다른 숙제 시작이 205페이지. 205페이지에 1번부터 207페이지 6번까지 6문제만 더 풀어줘. 숙제 좀 밀린 사람은 앞에 거까지 좀 요번에 마무리하자. 숙제 문제가 20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 요번 숙제가 전체가.